여러분, 연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애를 책임지는 저는 남녀소통 코치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이번엔 많은 남자분들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나 평소엔 안 그런데 이 여자 앞에만 서면 좀 말이 잘 안 됩니다.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어떤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코칭도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물음에 대해서 원론적이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또 덧붙여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말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을 조금 감정적으로 완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여자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테크닉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여자 앞에만 서면 어떻게 좀 평소에 나답지 않고 할 말이 없어진다거나 또 머리가 하얘져서 요즘 말로 뇌정지라고 하던데 그래요. 뇌정지 현상이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어색한 분위기에 대해서 본인이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낯선 분위기에 노출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 이 어색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물론 같은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영상에서 얘기하는 건 면대면으로 여자분과 마주해서 얘기하는 것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여성을 또 처음 만나서 여성과 대화하는 경험 자체가 그렇게 풍부하고 많지 않다면 이 상황은 여러분에겐 아주 불편하고 익숙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어색함은 지극하게도 너무 당연한 거며 여러분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사람한테는 제가 다음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하려고 할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레이키라고 부르는 감정 전이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개념인데 이 사람에게는 거울신경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요. 뉴런 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상대방과 감정을 공유를 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전달받고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인간은 이 휴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동물들보다 가장 강한 게 사람입니다. 이 프로그래밍이 가장 강한 게 사람이에요. 신체적인 요건에서 사람은 지구상에서 아주 약한 조건에 있는 동물이므로 다른 지구상 생명체보다 훨씬 이 휴먼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는 민족 집단을 아우르기도 하고 작게는 개개인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 어색함을 느낀다라는 자체도 이 거울신경 뉴런의 영향을 받는 결과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개인의 소통의 벽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수강생분이나 학생분들과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 내가 상대방이랑 마주 하였을 때 내가 먼저 스스로 어색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상대방도 나한테 똑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와 대화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과 어색하고 싶어서 어색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 이제 안 어색할래 이런다고 안 어색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 어색한 분위기를 적응하고 개선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분이 여자 앞에 서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표면적이고 쓸데없고 형식적인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팅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질문으로 취미가 뭐예요? 혹은 질문이 직업이 어떤 거예요? 이런 말을 상대방이랑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색하고 침묵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하나씩 이렇게 던져요. 가만히 있다가 혹시 취미가 어떤 거예요? 아, 네. 혹시 직업이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상대방 또한 이 사람이 지금 어색하기 때문에 이 침묵 상태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려고 나에게 아무 질문이나 던지는구나 라는 심리적인 방어감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도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정보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방어적인 정보를 주게 됩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취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책 보는 거 좋아해요, 뭐 드라마 봐요, 이런 식으로 표면적인 대화가 오가는데, 이런 표면적인 대화에서는 상대방과 내가 아무래도 친밀감을 쌓기가 조금 힘들겠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으로 제가 설명드릴 테크닉은 합리적 질문이라는 테크닉입니다. 자, 이 합리적 질문이라는 것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분 아주 깊은 주제로 대화하여 상대방이 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깊은 주제, 뭐 정치 얘기라던가, 뭐 경제적인 얘기라던가, 뭐 사회적인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깊은 철학에 대해서 뭐 공유한다던가 이러면서 친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만한 되게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얘기, 뭐 저녁 뭐 먹었냐, 어떤 음식 좋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상대방이랑 공감대도 쌓고 서로 간의 친밀감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단순히 단독적인 형태의 질문, 그러니까 뭐 방금 말했듯이 취미가 뭐예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데, 상대방은 이 질문을 상대방이 좀 불편해서 침묵이 너무 싫어서 얘기를 하는구나, 뭐 나도 그냥 깊게 대답할 필요 없이 대충 얘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는 거죠. 이런 좀 좋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드릴 합리적 질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합리적인 질문은 어떻게 쓰냐면,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타당해지는 문장을 덧붙여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개팅을 했어요. 아주 더운 여름날인데 상대방이랑 카페에 앉아 있다가 불편해요. 뭐 시계도 봤다가 핸드폰도 봤다가 상대방은 땅 보고 있어요. 뭐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뭐 휴가 계획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대답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말을 덧붙이면 이 질문이 타당해져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 앉아 있는데 밖이 푹푹 찌고 있는 것을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어디 피서라도 좀 갔다 와야겠어요. 뭐 효리 씨는 이번에 휴가 계획 따로 있으세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 또한 이 질문에 대해 상황적인 이해도가 올라가게 되고, 보다 나에게 표면적이지 않고 효과적이고 좀 더 깊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질문 한 번으로 여러분의 모든 어색함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대부분 침묵을 깬다는 것이 처음에 말문 트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상대방과 심도 있게 뭐 얘기해 볼 만한 좀 더 가깝게 얘기해 볼 만한 그런 주제 하나만 얘기를 하게 되더라도 급속도로 이 어색함이 완화되어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여러분만의 합리적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과 어색하지 않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추천과 구독을 누르시면 좀 더 많은 연애언어TV의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